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우리는 이 책이 이렇게 눈앞에 책이 있을 때 이 책이 진짜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힐 것이며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또 강아지가 보느냐, 고양이가 보느냐, 모기가 보느냐, 파리가 보느냐, 사람이 보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즉, 이 책은 사실은 선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불교의 깨달음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없는데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는 다른 무언가와 만날 때만 어떤 것으로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저한테는 책으로 드러났지만 이것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확정되지 않는, 확정될 수 없는,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선에서는 부처라고도 하고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진화 등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거는 실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알 수 없는 무언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처와 내가 부딪혀서 나의 일그러짐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일그러짐, 바깥에 있는 무언가와 부딪혀서 일그러진 나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의 부처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한 면으로 존재하는 그 것들 중에 내 몸과 마음도 들어가요. 색이 보이듯이 내 손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눈이 갈매기의 눈이 된다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내 몸과 마음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드러내고 있는 자는 누구죠?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대상이잖아요. 꿈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꿈속에 등장하는 꿈 안에 있는 나도 꿈속의 대상이에요. 나도 꿈속의 대상인데 그렇다면 꿈속에 대해서 대상으로 등장하는 내가 꿈꾸는 자는 아닐 거잖아요. 이것을 선에서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다시 물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물을 뺏을 수도 없겠죠. 또한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뭔지를 몰라서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한테 물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냥 물 여기 있어. 지금 이대로가 물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물고기는 끊임없이 쫓아갈 겁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있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현실 이대로를 곧장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선형적인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바깥에 있는 무언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거러짐을 본다고 했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한번 과거를 보세요. 과거라는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것과 부딪혀서 일그러진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또한 어떤 사람이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는 다 다르게 기억될 것이며 그 과거 당시에도 어떤 존재들과 있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 다르게 드러났을 거예요. 즉, 과거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유한 작가의 선으로부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선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유한 작가 본인도 내 그림이 선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한 작가님은 본인의 작품을 여백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백을 생각해 볼게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백이에요, 그냥. 거기에 하나의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그린다는 것은 어떤 형태를 그려야 되잖아요. 형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주이기 때문에, 여백이기 때문에 이 선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과 비교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선을 옆에다가 더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선을 더 긋는 순간 처음에 있던 선은 지금 현재 그어진 선에 의해서 길다 혹은 짧다 혹은 두껍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두 선은 하나의 여백에서 나왔어요. 이 두 선은 미래와 현재 혹은 과거 이러한 식으로 분리되어서 선형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그에 대한 상대적인 선으로서 과거가 결정이 됩니다. 수많은 선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린다면 이 선은 실제로 살아있는 선이 되겠죠. 선들은 서로 다른 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며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현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과거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살아있게 할까요? 바로 이 그림을 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의 선을 보는 순간 그 선 이전에 봤던 선들이 살아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 미래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어제가 되기 위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어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일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내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조금만 더 파헤쳐 볼게요.